가정법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조금 나눠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요. 얘가 이제 if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은요, if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라는 문장도 if로 시작을 하거든요. 얘네 둘의 차이는 이런 거야. 가정법에 쓰이는 if는요,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또는 실현 가능성이 진짜 거의 없이 너무 낮아. 이런 경우에 쓰는 거고요. 조건문은요, 실현 가능성이 한 50대 50 정도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시역이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야, 그러면 내가 시역일 수 있니?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은 가정법을 써야 될까? 조건문을 써야 될까? 가정법을 써야 되겠지. 그쵸?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좀 덜 먹고 살이 안 쪘을 텐데. 이러면 내가 10년만 더 젊을 수 있니? 없잖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가정법을 써요. 그런데 얘들아, 너네 세타 단어 전부 다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치킨 사줄게. 이거는 세타 단어를 100점을 다 맞을 가능성이 물론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 뭐보다는 내가 은호가 되거나 내가 10년이 젊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과 조건문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예문을 한번 먼저 보고 오면 이 밑에 업그레이드 부분이에요. 너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너는 후회할 거야 라고 문장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실현 가능한 일이죠. 실현 가능한 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if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부사절 접속사 할 때 배웠던 그 if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will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 배웠던 거예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를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가정법과 직설법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정법은 아까 말했듯이 가정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설법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시역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이것은 실제로는 내가 시역이 아니야? 나는 시역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얘네 둘은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법과 직설법은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됐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배울 건데, 형태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 쪽지 시험에는 이 형태가 무조건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형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가정법 과거부터 보면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얘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if절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if절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고 반드시 과거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would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will. could는 can,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일 때는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만 그냥 조건문일 때는 will, can, may를 쓴다. 이것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여기 아래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편하고,
자, 중요한 건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무슨 동사가 있다? 과거 동사가 있다. 주절에도 조동사에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더라. 이 형태가 중요하고요. 해석을 조금 해보면요. 밑에 거 바로 볼 거예요. 그녀가 피곤하다면 She would not go there with me. 거기에 나랑 같이 가지는 않을 텐데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으로 쓴 문장이고 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그녀가 피곤하다면 나랑 안 갈 텐데잖아. 그러면 그녀가 실제로 피곤하다는 거야? 안 피곤하다는 거야? 그녀는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서 거기에 나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와 함께 간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피곤하지가 않아서 나랑 함께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밑에 보면은 직설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요. 이 가정법의 if로 시작했던 문장을 a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있는 이 과거형 동사들을 다 뭘로 바꿔주는 거야? 현재 시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꿀 때는 현재 시제로. 그럼 저 파란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꿔보면요. 그녀가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isn't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 나랑 같이 갈 거예요. 얘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조동사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will go 이렇게요. 됐니? 어려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가정법이랑 직설법은요 서로 반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영작할 때 이 문장이 가정법이 긍정이면은 직설법일 때는 부정으로 바꿔주고 가정법이 부정이라면 직설법일 땐 긍정으로 바꿔주고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f he had a notebook. 그가 노트북이 있다면 He could lend it to me. 그가 나에게 그것을 빌려줄 텐데. 그쵸? 겁나 시끄러워. 괜찮아. 니는 3시간 뒤에 갈 거잖아. 괜찮아. 기야. 야, 집중해. 자, 그러면 그가 실제로는 노트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노트북이 없어. 그러니까 공책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실제 상황인 거고 얘를 그래서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직접 써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연필로 쓰시는 게 좋겠죠? 얘가 만약에 과거, 그러니까 조건문에서는 모를 것 같아요. 네. 조건문에서는. 자, 시어가 어떻게 바꿨니? 노트북이 없다고 실제로는. 현재 사실이니까 as he doesn't notebook. 그치. 준영이 뒤에 거 읽어. he 현재 시제로 쓰라고. 현재 시제로. 직설법이니까 현재 시제로 쓰라고. he can't lend it to me 이렇게 쓰시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조동사를 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지금. would나 could나 might나 사실은 바꿔 써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랑 would, could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해줄 때는요, could가 있으면 can으로 바꿔주시고요, would가 있으면은요, wil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will이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다른 부정문이나 일반 부정문이나 아니면 can't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요, 무조건 were 써야 합니다. were. 그래서 원래는 she was tire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was가 아니라 뭐가 온 거예요? were이 온 거예요. 가정법 문장이라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조건문의 형태도 시험에 냈어요. 자, 단순 조건문은요, 이 자리에 현재 동사가 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조동사도 현재형이 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현 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일. 과거가 안 오는데. 네. 됐죠. 넘어가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름이 과거 완료지. 왜 과거 완료겠어? if절에 무슨 동사가 있어서? 과거 완료형 동사가 있어서 had pp가 있고요. 이렇게. 주절에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 다음에 have pp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두실 때, if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have pp, 요 모양이 짝지어서 있어야 한다라고 외워두시면 편하고요. 얘는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현재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막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은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아빠를 만난 건 현재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지. 그럼 엄마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영어로는. 자, 볼게요. 예문을. 자, if you had arrived 10 minutes earlier. 너가 10분 더 일찍 도착을 했더라면 너는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자, 그럼 윤호야. 얘를 실제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서 실제 상황에서는 어땠다라는 거야? 10분 일찍 도착을 했어, 안 했어? 일찍 도착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좋은 자리를 가졌어, 못 가졌어? 좋은 자리를 가지지 못했어.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had pp가 있고 뒤에는 have pp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법 뭐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영작할 때 과거 시제로 영작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조금 그나마 쉽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if라는 문장을 as로 바꾼 다음에 너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 didn't arrive라는 요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래서 너는 좋은 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어. 이것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 거죠. 왜냐면은 과거를 반대로 얘기한 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됐지요? 자, 그러면 요 위에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요, 서연아? 그렇죠. 그럼 요거를요,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얘들아. 적어보세요. 차가 더 저렴했더라면은 그거를 샀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 상황으로 바꿔서 직설법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은호야,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 한국말로 먼저 적어볼까? 실제로는 차가 차가 비싸요. 저렴하지 않았어. 그쵸?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부정으로만 바꿔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었어.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고, 여기 had pp 있고 뒤에도 has pp 있으니까 둘 다 무슨 시제로 바꿔줘? 둘 다 과거 시제로 영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s로 시작합니다. 성욱이 as wasn't, 뒤에 거 그대로 쓰면 돼. a little cheaper. 물론 의미적으로는 was expensive 하셔서 상관은 없겠죠. 그쵸? 근데 우리 그냥 정석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호야, 주절은 어떻게 돼? I 살 수 없었다고. 네, I couldn't buy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가정법은요, 계속 직설법이랑 가정법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배웠는데요.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형 동사가 있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거야? 현재의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생김새가 if절에 had pp가 있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have pp가 있어요. 얘는요, 언제 상황을 반대로 말하는 거야, 도윤아? 응? 과거 상황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혼합 가정법은요, 이 위에 있었던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조금씩 섞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볼게요. 혼합가정법은요, 과거에 실현되지 못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낸다. 은호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지. 아, 내가 어제 선생님한테 사진 인증만 잘했더라면 오늘 남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호가 사진 인증을 안 한 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얘가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쵸? 또는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혼합 가정법을 쓰고요. 야, 우리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요 if절이잖아. 뭐뭐 했더라면 이란 뜻이잖아. 얘는 언제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라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had pp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면은 had pp가 있으면은 원래는 요 뒤에 have pp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영향을 끼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현재에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먼저 보면, 너가 나의 조언을 택했더라면, 너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상황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는 조언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조언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얘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요. 야, 그런데 조언을 받은 것은 지금 had taken인데 여기 had pp가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의 일인 거야? 실제로 바꾸면 과거의 일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언제의 일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현재의 일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요. 너가 내 조언을 안 들었잖아. 근데 조언을 안 들은 것은 언제의 일? 과거의 일. 이렇게 didn't take를 써주시고요. 그래서 너가 지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가 않아. 이것은 현재의 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제의 이거 해석해봐. 내가 내일어서 끝났더라면 나는 지금 좀 더 많이 될 시간. 네,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오랜만에 비가 와서 너무 좋다. 집 갈 때만 안 하면 되니까. 장대비가 오네요, 진짜. 와. 어? 그칠까요? 그칠 것 같은데요? 약간 막 필리핀 같은데 여행 가면 보이는 것처럼 그 바람에 비가 이렇게 날려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다. 이럴 때 그런 거 생각나. 너네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 봤지? 기생충이란 영화 보면은요, 부잣집 사모님들은 비 오니까 먼지도 쓸려나가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난하신 분들은 그 집에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그 정말 반지하 사시고 이런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집에서 막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다 건져보겠다고 막 그렇게 있고, 집 다 물에 잠겨가지고 막 체육센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생활하시고 텐트 치고 물 다 빠질 때까지 다 피해보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됐냐? 자, 그럼 은호야, 내가 어제 숙제를 했다면 이잖아. 숙제를 끝냈다면 이잖아. 그럼 실제로는? 숙제를 끝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시간이 있어, 없어? 자유시간이 없어.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숙제를 끝냈다라는 것은 지금 헤드 PP니까 얘는 뭘로 바꿔주고? 과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뭘로 바꿔주고? 현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얘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면 돼? as I 그쵸, didn't finish my work yesterday. 어젯밤에 내가 일을 다 못 끝내서, 그래서 현재에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 다음에 would를 will로 바꿔서 보니까 얘는 지금 will로 바꾸면 너무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야. 왜냐면 지금 now라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will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 I don't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Don't have more free time now. 이렇게요.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저 will이나 could나 might 같은 걸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숙제 공지할게요. 숙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타는 숙제로 당장 안 내줄 건데, 세타 책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내가 세타 책을 걸어가는 그날까지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고 우리 세타 시험 볼 때까지 당분간 문법 개념 영작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개념 영작 책은 잠시 두고 다녀도 돼요. 대신에 세타 책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세요.